자, 259페이지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보내보자. 자, 정과자 지난 시험 전에 이제 우리가 평면좌표까지 진도를 나갔는데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은 책을 다시 좀 찾아보고 연습을 좀 해야 될 거예요. 그럼 다시 복습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진도부터 나가고 보겠습니다. 자, 직선. 자, 직선이라는 건 뭐예요? 직선이라는 거는 어떤 두 점이 있을 때, 두 점을 최단 거리로 잇는 선을 쭉쭉 연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의 평면에서 끊임없이 이어진 녀석을 뭐라고 한다? 직선이라고 한다. 직선과 선분의 차이를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선분은 뭐야? 양끝점이 존재하는 거야. 직선은 쭉 연장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은 이 직선을 어디다 표현할 거냐면은 이제 좌표 평면에다가 x축 y축이 있는 좌표 평면에다 표현할 건데, 직선을 좌표 평면에다 그렸을 때 그 직선을 나타내는 식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거든. 그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녀석이에요. 근데 그 직선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실은 중학교 2학년 때 벌써 배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뭘 배웠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서 y는 2x 더하기 1이다. 그럼 얘가 뜻하는 게 뭐예요? 이 녀석은 기울기가 2고 y절편 1인 직선이지, 그치? 기울기가 2라는 얘기는 뭐야? x가 한 칸 증가할 동안에 y가 몇 칸 증가한다? 두 칸 증가한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y절편이 1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y절편이 1이라는 얘기는 y축과 만나는 점이 1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y축과 만나는 점, 자, 여기 y축인데 이 y축과 만나는 점 0,1 요 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x가 한 칸 갈 동안 y가 몇 칸 올라가? 두 칸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1,3이라는 점도 지나겠죠. 이 두 점을 지나는 요런 직선이 돼버린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중학교 2학년 때 다 배운 거니까 알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 직선을 좀 더 다채롭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식을 나타내 볼 건데, 자, 그 전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직선의 결정 조건을 먼저 알아야 된다. 자, 이런 평면상에서 직선을 내가 하나 그리고 싶으면 그 직선이 결정된 조건은 두 가지 상황인데, 첫 번째는 뭔고 하니까 첫 번째는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냐면 두 점이 주어진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상황으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점,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기울어진 정도가 예를 들어서 한 이 정도야. 그러면은 이런 직선을 이렇게 딱 하나 결정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또는 평면상에 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정확하게 하나로 또 결정이 될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어떤 직선이 이제 결정될 조건, 그러니까 직선 하나를 표현하는데 그 필요한 요소가 뭔고 하니까 한 점과 기울기라면 직선이 하나 결정이 되거나 아니면은 두 점이 주어졌을 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딱 하나로 결정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요것들이 이제부터 우리가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 자,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케이스에 이제 식을 한번 찾아보자. 자, 한 점의 좌표를 우리가 x1, y1이라고 두고 기울기를 m이라고 두면은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적어주시는 거니까 y는 m 가로 열고 x-x1 더하기 y1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한 점과 이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직선을 나타내는 방정식이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1,2를 지나고 기울기가 3인 직선을 찾아라. 요런 직선의 방정식을, 직선을 나타내는 식. 자, 직선의 방정식이란 건 뭐냐면은 이 도형을 나타내는 식을 뜻해요. 도형을 나타내는 어떤 특기를 뜻합니다. 자, 이 방정식은 요 공식에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y는 3 곱하기 가르고 x-1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얘를 이제 전개해서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3x-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y절편이 -1이고 기울기가 얼마짜리인? 3짜리인 직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이거 원리를 좀 설명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공식을 외우세요. 네, 이거 이렇게 딱 주어지면 바로 이렇게 적을 수 있게. 이 공식 정말 중요한 공식이다. 고3 때까지 계속 나올 녀석이니까 잘 기억해 둡시다. 자,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만든다? y는 n 곱하기 가로 열고 x 빼기 x1 더하기 가로 닫고 더하기 y1 이렇게 이제 찾으면 된다. 하는 얘기요. 자, 그럼 두 점이 주어진 경우의 식을 한번 찾아보자. 자, 이번엔 두 개의 점의 좌표를 한 점은 x1, y1 또 다른 한 점은 x2, y2라고 잡아보자. 자, 그럼 이렇게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은 자, 요거에서 기울기만 요 기울기 값만 이 두 점을 가지고 찾으면 돼요. 우리가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찾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찾아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찾는다?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찾죠, 그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찾습니다. 자, 요걸 이제 우리가 나중에 고2 가서 배우겠지만 요걸 간단하게 기호로 뭐라고 쓰냐면은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써줘요. 요건 고등학교 2학년 가서 배우는 기호니까 적어놓자. 감상하지 말고 적자. 모르는 거 나오면 적어, 얘들아. 자, 이거 몇 페이지에 있어요? 258페이지에 보면 있지? 직선의 기울기 해가지고 258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직선의 기울기 있습니다. 승원이는 그 페이지 복사 안 해줬으니까 그 다음 장에 해놓은 게. 자, 이 델타. 요거 이제 뭐라고 읽는다? 델타라고 읽어요. 그리스 알파벳. 대문자 델타입니다. 대문자 델타. 이게 대문자 델타고요. 이게 소문자 델타예요. 델타. 영어로 따지면 D야. 영어로 따지면 D예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네 번째 A, B, C, D. D에 해당되는 거야. 무슨 뜻이야? 디퍼런스, 차이. 차이란 뜻이에요. X 값의 차이분의 Y 값의 차이.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네. 그래서 이 녀석은 이렇게 식으로 적어주면 뭐가 된다? x의 증가량, 그러니까 x2-x1분의 y2-y1. 이 녀석이 바로 이제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따라서 두 점이 주어진 경우 직선의 방정식은 여기 이 식을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m 자리에다가 요걸 넣어주면 되는 거야. 네, 따라서 y는 어떻게 된다? y는 x2-x1분의 y2-y1의 x-x1 더하기 가로 닫고 더하기 y1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뭐란 얘기다? 기울기란 얘기다. 알겠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문제를 한번 보면은 두 점 1,2와 4,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라. 이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돼요? y는 자, 두 점 사이의 x의 증가량 4에서 1 빼주고 y의 증가량 5에서 2 빼주면 되죠? 가로 열고 그 다음에 한 점은 얘를 집어넣든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지금 똑같게 나온다. 우리 요 점을 한번 집어넣어볼게. x-1 가로 닫고 더하기 2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자, 이 녀석의 값이 지금 딱 1이죠, 그죠? 네, 따라서 계산 마저 해주면 어떻게 된다? y는 x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네. 자, 요게 이제 직선의 결정 조건에 따른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방법이 되겠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약간 조금 더 특수한 케이스들을 하나 볼 건데, 어떤 케이스들을 볼 거냐? 자, 먼저 한 점과 기울기가 주었을 때 일반적인 공식은 요건데, 여기서 만약에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라.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적어주겠어요? 얘는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배운 식이야. 뭐가 돼요? y는 mx 더하기 b가 되겠지, 그치? 자, y절편이 b란 얘기는 이게 0,b라는 점을 지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여기 x1 자리에 0을 넣고 y1 자리에 b를 넣어주면 이 식이 나오는 게 보이죠? 그죠?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점이 주어진 케이스에도 약간 특별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 녀석은 중요한 거니까 잘 보자. 자, 어떤 경우가 있을까? x절편과 y절편 두 개의 절편이 주어진 거야.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인 직선. 요 b인 직선의 방정식은 어떤 형태로 표현이 되냐면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이렇게 이제 주어집니다.
자, x절편이 a라는 얘기는 이게 a, 0이라는 점을 지난다는 얘기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x가 만난 점이니까 y값이 0이란 말이야. 자, y절편이 b라는 얘기는 아까 전에 됐지만 얘는 0, b를 지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대입해보자. a, 0 대입하면 등식 만족하죠? a분의 a가 1이니까. 자, 0, b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b분의 b니까 또 1 나온 거 만족하죠, 그죠? 그래서 절편이 두 개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요것도 한번 연습해보자. 예를 들어서 x절편이 3이고 y절편이 4인 요런 직선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주냐면은 3분의 x 더하기 4분의 y는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요걸 그림으로 그려주면 얘는 어떤 그림이 되는 거 아닐까? x절편이 3이니까 여기 3,1 요점 지나고 y절편이 4니까 0,4 요점 지나면서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요런 직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식을 보고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연습을 해놔야 된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4가지 공식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점과 기울기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두 점 지날 때 이 직선의 방정식 2개 기본으로 생각해서 절편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식이 변형이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세요. 알겠죠? 이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다. 자, 그래서 요 얘기가 이제 259쪽에서 261쪽까지 259에서 260쪽까지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로 몇 가지 우리 책에서 그 좀 작은 글씨로 나와있지만 중요한 내용 몇 개 한번 체크하고 가자. 자, 첫 번째로 체크할 부분이 어디냐면은 여러분들 259쪽 아래쪽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259쪽 아래쪽에 거기 이제 그 아래쪽이 아니고 그 박스칸 바로 밑에 보면은 설명이 있죠. 거기 2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2번. 자, 2번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와 있는 거 아니까 y는 mx 더하기 n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면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 하면 이때 기울기 m은 뭐랑 똑같다? 탄젠트 세타 값이랑 똑같다. 자, 굉장히 자, 요거는 이제 그리스 알파벳 세타라는 문자예요. 세타라고 있습니다. 세타. 네. 보통 각을 나타낼 때 이 기호를 많이 써줍니다. 알겠죠? 네. 그리스 알파벳이에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그 수학상 맨 처음에 배울 때 선생님이 그리스 알파벳 정리 한번 해줬잖아. 그지? 거기서 반드시 나온다는 문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다시 기억 안 나는 사람은 다시 외워두세요. 보통 얘는 뭘 표현할 때 써준다? 각을 표현할 때 써주는 녀석이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y는 2x 더하기 1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2x 더하기 1. 2x 더하기 4 정도로 해볼까? 2x 더하기 4 정도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이 y절편이 4잖아. 그래 안 그래? y절편 4고 x가 한 칸 증가할 때만 y가 2칸 증가하는 녀석이죠. 그죠? 그러면은 그런 비율을 따져보면은 요 점을 지나고 그러면은 그 전에 있는 점은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 요 점을 지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전에 또 어떤 점을 지나겠어? 마이너스 2, 요런 식으로 이제 지난 요런 직선이 돼버린단 말이야. 자, 그럼 요 녀석에서 요 각을 이제 세타라고 해보자. 요 각을 세타라고 보면은 자, 이 삼각형이 지금 무슨 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이잖아. 그래 안 그래?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 탄젠트 값 정의할 수 있지. 탄젠트가 뭐였어? 밑변 곱하기 높이야. 탄젠트는 밑변 분의 높이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요 부분에 요거란 말이야. 그죠? 자, 근데 요 녀석의 길이가 바로 x의 증가량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 녀석의 길이가 뭐예요? 바로 y 증가량이죠. 그러니까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은 우리가 어떻게 정했어? 기울기라고 정의했잖아. 그래 안 그래? 따라서 요 기울기 값이 뭐랑 같다? 탄젠트 세타랑 똑같다. 이런 얘기야.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자. x축의 양의 방향을 이루는 각이 30도라면은 이때 기울기 m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탄젠트 30도가 얼마야? 3분의 루트 3. 탄젠트 30도는 3분의 루트 3이죠. 그죠? 요게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세타가
만약에 45도면은 이때 기울기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탄젠트 45도 요 녀석은 1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세타가 60도면 어떻게 되겠어? 기울기 값은 탄젠트 60도가 되고 얘는 기울기가 루트 3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직선이 x축에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60도이고 점 2,3을 지날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럼 어떤 식으로 해주면 되겠어요? 아, 각이 60도니까 탄젠트 60도가 기울기겠구나. 그럼 기울기가 루트 3이라는 얘기야. 따라서 어떻게 되겠어? y는 루트 3 가르고 x-2 더하기 3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네. 자, 그래서 그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주어진다는 얘기는 뭘 주어지는 거랑 똑같다? 가게 크기. 기울기가 주어지는 거랑 똑같다. 가게 크기는 주어진 거고 그 얘기가 다른 말로 해석하면 뭐가 주어진 거다? 기울기가 주어진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이해됐죠? 네. 자, 그래서 일단 거기 이 내용이 거기 쪽 259쪽 그 한 중간에서 약간 아래쪽에 그 파란 칸 박스 칸 바로 밑에 있는데 그 2번에다가 여기 빨간색으로 밑줄 한번 쫙 쳐놓고 다시 좀 뜯어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아직까지 탄젠트 이거 그 탄젠트 값 특수각의 삼각비값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적어 놓으세요. 탄젠트 30도는 3분의 루트 3, 탄젠트 45도는 1, 탄젠트 60도는 얼마? 루트 3. 자, 선생님이 따로 얘기 없어도 수업하다가 뭔 내용 있으면 바로바로 적어. 알겠지? 청아야 적어야 돼. 적어놔야지 나중에 또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내용 한번 보봅시다. 다음 장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직선의 방정식 중에서도 어떤 걸 한번 다룰 거냐면 축의 평행한 직선. 축의 평행한 직선을 다뤄볼 겁니다. 자, 요거 이제 좌표 평면을 하나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자, 그래서 여기 이제 x축과 y축이 있는데 제일 먼저 x축의 평행한 직선 하나 그어볼게. x축의 평행한 직선 요런 선을 하나 그어봅시다. 요런 선 하나 긋고 요 직선이 지나는 점이 예를 들어서 1,3이란 점을 1,3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4,3을 가자. 4,3이란 점을 지난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노란 직선이 나타내는 그 직선의 식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y는 3이 돼버려요. 왜? 어떤 점을 잡아도 y값이 무조건 얼마야? 3이잖아. 그래 안 그래? x값은 계속해서 바뀌지만 어떤 점을 잡아도 y값이 무조건 3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x축의 평행한 직선은 y는 모시기로 주어진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반대로 이번에는 x축의 평행한 직선 한번 y축의 평행한 직선 한번 생각해 보자. 자, y축의 평행한 직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점의 좌표를 2,5라고 해봅시다. 자, 2,5를 지나면서 이렇게 y축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얘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 X. 그렇지. 얘는 y값은 바뀌어도 x값은 무조건 얼마예요? x값은 무조건입니다. 따라서 얘는 뭐가 된다? x는 2라는 방정식이 된다. 자, 따라서 이렇게 x축의 평행한 건 y는 모시기로 나오고 y축의 평행한 건 뭘로 나온다? x는 모시기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걸 좀 종합을 해볼 건데, 자, 직선의 방정식은 크게 보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공식들을 쭉 배웠지만 크게 보면 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표준형이에요. 표준형. 두 번째는 일반형입니다. 자, 표준형은 뭐냐? 표준형은 y는 m 가로열고 x 빼기 x1 더하기 y1 이런 형태로 주어진 걸 뭐라고 한다? 표준형이라고 한다. 얘는 식을 딱 보자마자 우리가 정보가 나와. 우리가 이차함수도 그렇고 이차함수식도 그랬지만
자, 식을 딱 보자마자 그 그래프에 대한 정보가 튀어나오는 게 바로 표준형이에요. 얘는 보고 뭘 할 수가 있어요. 아, 이 직선의 기울기는 m이구나. 그 다음에 x1, y1을 무조건 지나는구나. 이런 식으로 식을 보자마자 바로 튀어나온 정보들이 있지, 그지? 요런 게 바로 표준형이야. 자, 일반형은 뭐냐면은 얘를 다 이항시켜가지고 그냥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반형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요런 형태로, 요런 형태, 능형 형태로 만드는 식을 뭐라 그런다? 일반형이라고 한다. 얘는 직선인 것까지는 알지만 우리가 이 딱 봤을 때 기울기가 뭐고 뭐 어떤 특정한 점을 지나고 이걸 잘 알아보기 힘들어요. 변형을 시켜보거나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겠지. 그래. 그죠? 자, 그럼 선생님 굳이 똑같은 직선을 나타내는데 표준형과 일반형을 가릴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자, 일반형의 장점은 뭐냐면은 표준형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직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형은 모든 직선이 표현 가능해요. 그러면은 표준형은 그럼 뭐가 되겠어? 모든 직선을 나타낼 수가 있다 없다? 모든 직선 표현이 불가능한다. 얘는 어떤 게 불가능할까? 어떤 게 불가능하겠어요? 이게 불가능해요. 이게 y축의 평행한 직선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x는 모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나요? m과 x와 y는 어떤 값을 넣어도 y가 안 사라져. 왜? y가 여기 있잖아 지금. 그래 안 그래? 그죠? y가 안 사라져요. 따라서 얘는 y축이 평행한 직선은 표현 불가능합니다. 알겠죠? 고개만 끄덕이고 있지 말고 적으세요 제발. 모르는 내용이잖아. 알고 있나? 자, 여러분들 261쪽에 보면은 거기 이제 1차 방정식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 나타내는 도형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이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 표준형은 이렇게 주어지고요. 일반형은 이렇게 주어지는데 자, 표준형 같은 경우에는 y축이 평행한 직선은 표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반형은 모든 직선이 표현 가능해요. 심지어 요 y축이 평행한 요것도 가능해. 왜? x는 모식으로 나왔으니까 b 대신에 0을 대입하면 되거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b 대신에 0을 대입하면 x는 모식이 나와요. 얘는 a 자리에 0 넣으면 x는 모식이 나온다. 그죠? 네, 그런데 요 표준형은 m과 x와 y 자리에 어떤 걸 넣어도 y축이 평행한 직선은 표현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직선에 대한 이제 계략적인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일반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정보를 찾아내고 싶으면 일반형을 어떻게 고쳐야 돼? 표준형으로 고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이제 b가 0이 아닌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y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이제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그죠? 요 ax랑 c를 이항시킨 다음에 양변을 b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지? 그럼 이때 기울기가 얼마구나? 이 녀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구나. 그 다음에 y좌 표현이 얼마구나? 마이너스 b분의 c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찾아내 줄 수가 있겠죠. 그죠? 일반 형태로부터 정보를 알아내고 싶으면은 표준 형태로 이렇게 고쳐줘라. 이게 이제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 넘어가서 예제 문제들 한번 풀어보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공식들 한번 쭉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자. 263쪽 봅시다. 다 적었어요? 다 적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예습을 한 번씩 해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 선생님이 지금 책에 있는 내용을 하는 거지 책에 없는 내용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아니면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이 책 어느 구석에 박혀 있구나. 이거 한번 읽어보면은 금방금방 파악이 된단 말이야. 네, 예습할 때 문제는 안 풀어도 무슨 내용을 배우는구나 하고 읽어는 보세요, 알겠죠? 네. 그렇게 하면 수업 습득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자, 필수이제 1번 문제 봅시다. 자, 문제를 보면은 두 점 마이너스 4,2와 6,8을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어쨌든 간에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이니까 어떤 점 하나를 지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졌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는 뭘 써주면 돼요? y는 기울기 가로 열고 x 빼기 x1 더하기 y1 이 녀석을 써주면 될 거야. 그래 안 그래? 그죠? 근데 이 공식을 써주면 되는 건데 자 이때 기울기 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와 있어요. m은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지금. 자, 그 다음에 지난 한 점 x1, y1을 찾아서 이제 집어넣어주면 되는데 이 녀석이 바로 뭐래요? 마이너스 4,2와 6,8의 뭐다? 중점이다. 자, 그럼 우리가 중점 구하는 공식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봐야겠지, 그치?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자, 두 점 x1, y1, 그 다음에 x2, y2의 중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해요? 중점의 좌표는 아주 간단하죠. x좌표 2개 더해서 2로 나눠주고 y좌표도 2개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죠? 여기 이제 중점 찾는 공식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그 한 점은 어떻게 되겠어? 그럼 이 중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랑 6을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되니까 중점 x좌표는 1, 그 다음에 2랑 8을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되니까 중점의 y좌표는 얼마? 5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기울기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한 점 1,5를 지나는 직선이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답은 어떻게 되겠어요? 따라서 답은 y는 마이너스 3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1 더하기 5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적어도 되고 얘를 풀어가지고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8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적어도 되고 이렇게 적어도 되고. 알겠죠? 둘 다 답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필수에서 2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이번에는 두 점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인데, 자, 문제를 보니까 A라는 점이 7,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2, 마이너스 8를 이은 선분 AB를 어떻게 한다 이번에는? 3대 2로 내분한다 했습니다. 3대 2로 내분하는 점과 그 다음에 5,2를 지나는 직선이에요. 요거를 찾아봐라 이런 문제야. 자, 그러면은 오늘 목이 왜 이렇게 아프지?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우리가 일단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찾는 거 아까 공식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 y는 기울기가 이제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가로 열고 x 빼기 한 점의 x좌표 더하기 한 점의 y좌표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이 공식을 쓰라는 문제인데 자, 근데 그 한 점을 찾기 위해서 내분적 공식을 우리가 써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내분적 공식으로 리뷰를 한번 해봅시다. 자, 두 점 x1, y1과 x1, y1 그 다음에 b, x2, y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자, 내분하는 점 공식 어떻게 됐죠? 이거 쓰는 요령이 있었지? 어떻게 써? 자, 기억 안 할 테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선생님이 비율을 위에다 쓰라고 했어요. 비율을 위에다 쓰고 밑에다 점을 순서대로 x1, y1, x2, y2 순서대로 이렇게 적으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곱하는 순서가 요렇게 1번, 요렇게 2번 해가지고 내분점이면 더해주고 외분점이면 빼주면 된다 그랬죠. 그죠? 따라서 공식이 어떻게 나와? 일단 m 더하기 n분의 b를 두 개 더해주고 자, mx2 더하기 nx1 그 다음에 y좌표도 똑같이 m 더하기 n분의 my2 더하기 ny1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공식에 맞춰서 요 녀석을 3대2로 내분하는 점부터 우리가 찾아보자. 자, 그럼 조금 전에 배웠던 대로 비율을 위에다 쓰세요. 3대2 비율을 위에다 쓰고 점을 순서대로 A점을 적고 그 다음에 B점도 적읍시다. 자, 그럼 내분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3 더하기 2 5분의 이쪽 Y좌표도 5분의가 일단 들어가겠지. 자, 3 곱하기 2 이렇게 먼저 곱하고 이렇게 나중에 곱한 거야. 3이 6 플러스 2, 7에 14 그죠? 자, 3, 8에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8이니까 더하기 2, 3은 2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요? 5분의 20이니까 4, 5분의 마이너스 30이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 그지? 따라서 내분점의 좌표가 어떻게 된다? 4, 마이너스 6이야 그죠? 그래서 요 점에 이렇게 A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는 4,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요 공식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또 직선의 방정식 찾아주면 답이 어떻게 될까, 이거? 답이 어떻게 되겠어요? Y는, 자, X의 증가량 5 빼기 4 해주면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Y 증가량 2 빼기 마이너스 6 해주면은 얘는 플러스 8이 되겠네. 가로 열고 x 빼기 두 점 중에 아무거나 대입해도 돼. 선생님 5,1을 넣어볼게. x-5 더하기 2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얘는 얼마지? 기울기가 8이 되죠? 네, 따라서 좀 예쁘게 정리해주면 y는 8배 x-5 더하기 2 또는 풀어헤쳐가지고 y는 8x-38 이런 식으로 답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럼 요거 연습 바로 한번 해볼 겸 여러분들 밑에 확인 체크 317번이랑 319번 이렇게 두 문제 한번 해보자. 317번, 319번. 자, 다 풀었죠? 다 못 푼 사람 조금 이따 푸는 시간 줄 테니까 좀 이어서 풀려고 하고. 자, 예제 3번 문제, 출제 예제 3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문제를 보면은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져 있어요. x절편이 6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2인 이런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 위에 두 점 a, 마이너스 1과 4,6이 4,b가 있다는 얘기야. 이때 a 값 찾아가지고 곱해봐라 이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두 점
두 개의 절편이 주어져 있는 직선의 방정식 아까 어떻게 찾았지? 아까 배웠던 공식 다시 한번 떠올려볼까?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인 이런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냐?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얼마? 1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식을 외우고 이 문제를 보자마자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겠구나.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은 6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y. 원래는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y인데 마이너스 앞으로 뺀 거야. 이 녀석이 얼마? 1이다. 요거예요. 그죠? 네, 요게 구하고자 하는 요 직선이고요. 자, 그럼 이 직선 위에 두 점이 있다는 얘기는 점을 직선에 대입했을 때 만족을 한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대입해서 이제 만족시켜주면 되거든. 자, 그래서 a, 마이너스 1 대입해보자. 그럼 6분의 a 빼기 2분의 마이너스 1은 1. 요걸 만족해야 됩니다. 그죠? 요걸 만족해야 돼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꿔주고 양변에다 6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3은 6이 되니까 따라서 a 값은 얼마? 3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4,b도 대입해보자. 자, 그럼 6분의 4 빼기 2분의 b가 1이 돼야 됩니다. 역시 분수를 없애주면 팔잖아요. 양변에 6을 곱해볼 거야. 그럼 4 마이너스 3b는 얼마? 6이 될 거고 따라서 b의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2항 2항 시켜주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나요? 그죠?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a, b의 값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이제 답을 찾아주면 되는 간단한 문제죠. 그죠? 공식만 외우면 쉽게 풀리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예제 4번 문제 봅시다. 자, 필수예제 4번 별표 3개. 학교 시험에 기초적인 문제로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네, 기초적인 문제.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세 점이 한 직선이 있는 거야. 자, 그럼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직선이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A점, 여기 B점, 여기 C점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점이 한 직선이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두 점을 가지고 A랑 B를 가지고 기울기를 구한 거랑 B랑 C를 가지고 기울기를 구한 거랑 A랑 C를 가지고 기울기 구한 게 어때요? 다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은 이제 어떻게 풀어주면 되냐면 A, B의 기울기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했을 때 이걸 어떻게 두 점을 잡고 기울기를 구해도 이 기울기 값은 다 어떻다? 똑같다. 요거를 사용해주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자. 자, A점과 B점에 있는 미지수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럼 A점과 B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내가 정확하게 구해낼 수 있어. 그 녀석이 B랑 C를 가지고 기울기 구한 건 어때야 돼? 같으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식을 잡아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식을 한번 잡아볼 거야. 자, 그럼 A, B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X의 진가량 3 빼기 1분의 Y 진가량 2 빼기 마이너스 1. 자, 뺄 때는 순서를 똑같이 빼야 돼. X좌표를 A에서 B를 뺐으면 Y좌표도 A에서 B를 빼줘야 돼요. 자, 요게 A, B의 기울기. 자, 그럼 B, C의 기울기는 뭐가 되겠어? 1 빼기 A분의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자, 여기 산수 계산해보면은 2분의 3은 1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런 분수식은 우리가 어떻게 푼다? X자로 곱한 게 같다라고 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3배의 1 마이너스 A는 뭐가 돼? 2가 되겠죠? 자, 그럼 1 마이너스 A는 얼마가 되겠어요? 양변 3으로 나와주면 3분의 2가 될 거고 2항 시켜주면 A는 1 빼기 3분의 2니까 3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이런 식으로 A 값을 찾아주면 되겠다 라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요거 중요한 거니까 기억해두자. 밑에 키포인트 있습니다. 자, 키포인트 한번 읽어볼까? 키포인트 두 번째 거. 자, 세점 ABC가 한 직선이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준다? 직선 AB의 기울기, 직선 BC의 기울기, 직선 CA의 기울기가 다 어때?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 중에 이거 세 개 중에 두 개만 갖다 쓰거나 아니면 필요하면 세 개 다 갖다 쓰거나 이렇게 해주면은 문제가 좀 풀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A, B는 BC만 써도 되는데 만약에 미지수가 두 개거나 그러면 또 CA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줄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예제 5번 문제 봅시다. 오늘 어디까지예요? 필수예제 중에
자, 필수예제 5번. 유튜브 찍고 있어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강의 영상 찍고 있으니까 헛소리 하지 말라고. 또 전국적 스타 되고 싶어? 응? 찍고 있다. 그래. 지금 찍고 있잖아 저기. 자, 세 점의 좌표가 주어진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자, 삼각형 ABC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점 A를 지나고 삼각형 ABC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봐라.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봐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걸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 자, 일단 뭐 정확하게 xy 축에 표현할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의 편의상 한번 선생님이 점을 찍어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4 여기에 지금 a라는 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b라는 건 마이너스 1,2 여기에 이제 b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b라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3,4 여기 이제 C라는 녀석이 있어요. 여기 삼각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삼각형이 지금 A, B, C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어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직선은 어디를 지난대? 점 A를 지난대.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나야 돼. 요 점을 지나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정확하게 반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요 BC의 중점이 어딘 게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요 BC의 중점이랑 요 A를 어떻게 해주면 이렇게 이어주면은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를 밑변으로 잡았을 때 높이가 똑같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BC의 중점을 지나게 만들어주면은 삼각형의 넓이가 정확하게 이등분이 되겠지? 그지 안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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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야. 자, 그래서 BC의 중점을 우리가 잡아가지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면 이 문제는 금방 해결이 됩니다.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점 A를 그럼 BC의 중점은 어떻게 되겠어? 선분 BC의 중점은 아까 전에 배웠듯이 x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y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눠주면 1,3이 되겠죠? 저 1,3과 그 다음에 a점 마이너스 2,4를 지나는 직선을 찾아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공식에 따라서 y는 x의 증가량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y의 증가량 3 빼기 4 가로 열고 한 점은 얘를 집어넣을게. x 마이너스 1 더하기 3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물론 저 점을 대입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계산해주면 이거 어떻게 되나? 3분의 마이너스 1인가요? 따라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1 더하기 3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되겠지. 이해됐니?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문제. 자, 거기 키포인트 잠깐 한번 볼게요. 문제에선 삼각형이 나왔는데 다른 동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각형의 넓이가 이등분이 되려면은 요 점을 지나면서 이 삼각형의 넓이 이등분하려면 마주보는 점의 중점이랑 이렇게 이어주면 이 넓이랑 어때요? 같아요. 같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직사각형을 이등분한다고 해보자. 자, 직사각형을 이등분하려면은 요 대각선의 교점을 생각해서 이 교점을 지나게 이런 식으로 직선을 그어버리면 이쪽 넓이랑 항상 어때요? 같게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직사각형, 정사각형은 마찬가지야.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은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돼? 대각선의 중점. 교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야 된다. 이거 잘 기억해 봅시다. 알겠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런 변형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밑에 확인 체크 보면 이제 사각형 문제들 보이는 거 보이죠, 그죠? 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서 풀어주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 장 넘어가서 이제 필수 예제 6번 문제 한번 보도록할게. 자, 필수 예제 6번 문제는 이제 그래프 개형을 찾는 거예요. 네. 이런 문제도 학교 시험에 꽤 잘 나오는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쉬운 문제도 잘 나온다. 잘 보도록 합시다. 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의 그래프 개형. 개형이란 건 이제 계략적인 형태, 대충 그려봐라 뭐 이런 게 되겠어요. 자, 이게 어떤 사분면을 지나는지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이제 풀어보는 건데
자, 거기 이제 필수예제 6번 문제를 보면은 자, 첫 번째는 AC를 곱한 게 양수고 그 다음에 BC를 곱한 것도 양수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자, 그럼 우리가 직선이 어떻게 그려진지 알려면은 기울기랑 y절편을 찾으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이 상태로는 우리가 기울기랑 y절편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y눈으로 고쳐줍시다. 자, 이거 y눈으로 고쳐주면 어떻게 되죠? y는 자 ax 더하기 c를 이항을 시켜놓고 양변 b로 나눠주면 되니까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럼 요게 뭐야? 요게 기울기예요,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y절편입니다. 자, 이 녀석들의 부호를 한번 판단해볼 거야. 자, a랑 일단 먼저 b랑 c를 곱한 게 양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b랑 c는 부호가 어때요? 같아요. 같아요. 그럼 b랑 c랑 부호가 같으니까 y절편의 부호는 지금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가 되겠죠. 왜 양수야? 야, 똑같은 부호. 그러니까 bc를 나누거나 곱하거나 부호는 똑같잖아요. b분의 c도 플러스 값이고 거기에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있으니까 y절편은 음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울기. 자, 그럼 a랑 b랑 부호가 같나 다르나를 봐야 되는데 자, 일단 b랑 c랑 부호가 똑같잖아요. 근데 a랑 c도 부호가 똑같잖아요. 그럼 a랑 b도 부호가 어떻게 있어요? 같아야 되지. 그래 안 그래? 그럼 a랑 b랑 부호가 똑같으니까 b분의 a는 양수가 될 거고 거기 이제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기울기는 역시 음수가 되버리겠습니다. 알겠니, 그죠? 자, 그럼 기울기가 음수고 y절편도 음수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요? 자, 기울기가 음수는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나오고 그 다음에 y절편 음수니까 여기 만나겠지. y절편이 음수예요. x 아래쪽에 y절편이 생깁니다. 그래서 직선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그래 안 그래? 따라서 이 녀석이 지나는 사분면은 어디를 지나겠어요?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이렇게 이제 세 개를 지나게 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된다.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를 한번 보자. 2번도 비슷한 방식으로 풀면 돼요. 자, 이번에는 AB의 부호가 0보다 작고 BC의 부호가 0보다 크다 이랬습니다. 그럼 아까 전이랑 동일하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자, 역시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는데 역시 이제 BC의 부호는 같기 때문에 요 녀석 요 y절편의 부호는 뭐가 되겠어요? y절편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자. AB 곱한 게 음수야. 그럼 A랑 B랑 부호가 같아 달라? 달라요. 그러면 A를 B로 나눈 것도 부호가 뭐가 되겠어? 음수가 되겠지? 요게 음수인데 거기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기울기의 부호는 뭐가 돼요? 기울기의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직선 어떻게 그려줄까 한번 생각해보면 y절편, y축과 만나는 점이 음수 쪽에 있는데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딱 직선이 나간단 말이야. 자, 따라서 얘는 몇 사분면들 지나겠어? 그렇지. 1,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거. 아, 예지가 자꾸 졸아서 안 되겠네. 이 문제 풀고 잠시 쉬는 시간 10분 가져볼게요. 자, 이번에는 AC가 양수고 B가 0이래. 자, 그럼 B에다가 0을 아예 처음부터 대입을 시켜놓자. B는 값이 나왔으니까. 그럼 B에다 0을 대입시키면 주어진 식은 어떻게 돼요? AX 더하기 C. 그렇지. 주어진 식은 AX 더하기 C는 0이 되겠습니다. AX 더하기 C는 0이 되고 얘를 이제 식을 변형시켜주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겠지. 그치? 자, X는 모시기로 나온 거는 어디에 평행한 직선? X는 모시기로 나온 거는 Y축에 평행한 직선이에요. 그죠? 그럼 이쪽이 그려질지 이쪽이 그려질지 찾아야 되는데 그럼 요 녀석의 부호를 판단해보면 된단 말이야. 자, AC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A분의 C는 부호가 음수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Y축이 평행하면서 음수 쪽을 지나는 이런 녀석이 되겠네. 그럼 얘는 몇 사분면들 지나겠어? 2,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겠죠. 그죠? 예, 이렇게 이제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많이들 피곤해한 것 같으니까 잠시 쉬는 시간 10분 가지고 그 다음 거 나가볼게.